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드디어 막을 내렸죠. 다시 한번 과거를 되짚어보자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거대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급격하게 이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고 있던 변화이기는 해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더욱더 그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등 고사양의 그래픽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세상이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재택근무의 발전은 좀 더 쉬운 방식의 일 처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이는 곧 현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산업의 발전을 불러왔습니다. 구글, MS, 아마존 등 클라우드 기반 산업을 키워오던 빅테크들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던 시기 또한 이 시기고요. 이들이 구축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여러 플랫폼 사업들에 AI가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규모와 성능 또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급격한 시설 투자는 정부에서 푼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자 자산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기업들은 넘쳐나는 돈의 홍수 속에서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팬데믹 시기였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서서히 종료가 되고 세상은 다시 오프라인 사회로 빠르게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전쟁의 심화는 급격한 경기의 침체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에 풀렸던 엄청난 자금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는 곧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버렸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약속이나 한 듯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식으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자금 유동성이 엄청났기 때문에 단시간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각국은 더욱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이는 더욱 극심한 경기 침체로 부메랑처럼 돌아왔죠. 하지만 물가는 중앙은행들이 기대했던 만큼 드라마틱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비는 위축되기 시작했고요. 산업 팽창기에 적극적인 투자로 캐펙스를 늘려놓았던 전자업계와 반도체 업계의 물량은 고스란히 재고 누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IT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악성 재고가 누적되기 시작했고요. 고정거래가가 끝도 없이 내려가는 극심한 불황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메모리 강자인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이러한 불황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아야만 했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의 일대 폭풍을 예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챗 GPT의 등장으로 비롯한 생성형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성형 AI는 기존 AI에 비해서 월등한 파라미터량을 자랑합니다. 매개 변수죠. 이 매개 변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당연히 구글, MS 등 생성형 AI 시장의 선두주자들은 엄청난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에 엔비디아는 TSMC의 초고성능 GPU인 H101만 개를 긴급 주문했죠. 모두 챗 GPT를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에 긴급 투입되는 물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동률이 떨어질 위기에 있었던 TSMC는 뜻밖의 호재를 맞이하게 되었죠. 하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계속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1분기 삼성전자는 4조 5,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3조 4,023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중심 기업의 한계를 여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반면 TSMC는 이 시기에 불황에도 불구하고 챗 GPT에 힘입어서 훨훨 날아올랐죠. 그런데 이제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도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바로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가 대량 생산되면서 2분기에서 3분기에 대량으로 시장에 공급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파이어 래피즈는 인텔에서 DDR5를 지원하는 최초의 서버용 CPU예요. 사파이어 래피즈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는 2분기 말 3분기가 되면 서버향 메모리 교체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메모리 업황이 나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시장에 흐르고 있죠. 특히나 생성형 AI는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가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메모리도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초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붙이고 전송 속도를 높인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HBM은 고대역 메모리예요. 말 그대로 넓은 대역폭을 자랑하기 때문에 한 번에 CPU로 보내는 데이터량이 대폭적으로 향상되면서 폰노이만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최근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D램을 12단으로 쌓아 올린 24GB HBM3의 개발을 마쳤습니다. 이는 기존 8단으로 적층했던 D램을 12단으로 늘려서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제품이에요. 삼성전자도 이에 질세라 HBM3의 양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 HBM3의 브랜드명을 스노우볼트로 정했죠. 스노우볼트는 클라우드 서버, 고성능 컴퓨팅, 생성형 AI 사업에 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생성형 AI 활성화와 함께 HBM을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죠. 특히 소비자 시장의 D램과 HBM은 주요 고객층 자체가 달라요. 소비자 시장의 PC용 D램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주요 고객층이죠. 그래서 IT 시장 불황과 함께 가격 하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HBM의 경우에는 기업이 투자를 일단 시작만 하면 대단위로 공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용 D램보다 가격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생성형 AI 시장이 폭발하면서 기업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 없어요. 이젠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아직도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불황기라고 해서 투자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투자를 지원하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지금 빅테크들의 대규모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파이어 래피즈 CPU의 교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 판매량이 회복될 것이고, 이를 기점으로 메모리 시장도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올해 3분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신개념의 메모리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의 HBM PIM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고대역 HBM에 연산 기능을 추가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의 연산량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HBM PIM이 어느 정도의 연산을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초벌 구위를 해서 CPU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CPU는 한결 연산이 편리해지겠죠. 그러한 방식의 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HBM PIM이에요. 고객사들은 점점 고사양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성능 향상을 획기적으로 이루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프로세서를 만드는 기업들의 경우 공정을 미세화해서 고사양의 반도체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지금까지는 잘 대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세 공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이런 현 시점에서는 아무리 최선단 공정을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세서 기업들은 여러 반도체들과의 조합을 통해 성능 향상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애쓰고 있어요. 특히 CPU와 메모리의 조합을 통해서 성능 한계를 뛰어넘고자 애쓰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삼성전자와 AMD의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 삼성전자는 AMD와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을 선언합니다. 삼성전자는 AMD GPU인 MI100에 자사의 인공지능 메모리인 HBM-PIM을 조합하는 방식의 새로운 AI 반도체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HBM-PIM은 메모리의 연산 성능을 부여해서 CPU나 GPU의 연산 부담을 줄여주는 신개념 메모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AMD의 GPU에 삼성전자의 HBM-PIM을 조합함을 통해서 소비 전력을 줄이면서도 연산 성능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외에도 삼성전자는 현재 인텔과의 DDR5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GPU에도 삼성의 고성능 메모리를 조합해서 최고의 성능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데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하이닉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SK 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에 메모리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인텔의 DDR5 인증을 통과합니다. 이로써 인텔의 CPU와 자사의 DDR5 D램을 조합할 수 있는 길을 최초로 열었어요. 이 외에도 SK 하이닉스는 삼성보다 한 발 앞서서 기업향 메모리 시장을 적극적으로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HBM 시장에서는 삼성의 점유율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루고 있는 중이죠. 현재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는 5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약 40% 정도를 점유하는 형국이죠. 소비자향의 D램 시장에서 삼성에게 뒤지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기업향 메모리의 사활을 걸음을 통해서 삼성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가 고도화되고 고객사들이 고성능의 프로세서를 원하는 만큼 메모리의 중요성이 함께 증대된다는 점이에요. 프로세서 단일 성능만으로는 방대한 AI 연산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조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매만 맞고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도 이제는 바뀌어가는 기류를 배경으로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정되려면 아직까진 갈 길이 멉니다. 적어도 2023년은 험난한 한 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기업들이 언제까지 경기 침체를 이유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빅테크들의 대규모 투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젠 하락을 멈추고 도약의 계기를 엿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위해선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세서 업계들, 이 둘 간의 공생관계와 합종연행은 더욱 공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전략적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